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고질병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은 남을 헐뜯고 약점을 캐고 중상모략하는 망국적 풍조의 확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호 불신, 정치 불신, 국론 분열의 핵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고약한 풍조는 날이 갈수록 급속하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밤 늦게까지 열린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는 우리나라 정치판의 고질병이 되어버린 중상모략과 가짜뉴스 모함이 어디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확산되는가 하는 것을 까발려 보여준 기막힌 기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과 기자의 통화 녹음 파일을 근거로 묻겠다면서 한동훈 장관에게 지난 7월 19일 밤 청담동 모처 술자리에 참석한 기억이 나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 명, 그리고 지난 대선 때 국민의힘 동서화합 미래위원회 총괄 본부장이었던 이세창 권한대행이 있었다. 제보에 따르면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였고 무대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놓였고 첼로가 연주되고 있었다. 그 자리에서 한 장관은 가수 윤도현의 노래를 불렀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의겸의 의혹 제기에 한 장관은 즉각 격앙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매번 이렇게 허황된 말씀만 하시는데 어떤 근거로 말씀하는 거냐? 제가 술을 못 마신다는 것은 아십니까? 강한 사람과 척을 저왔기 때문에 일부러 회식 자리도 안 갑니다. 하면서 폭포수같이 다음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나는 밤 10시 넘어서 술집에 남아있던 적이 20년 동안 없었습니다. 저랑 술 먹은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라. 전 되게 재미없는 사람이라 그런 식의 생활 패턴이 아니다. 어떻게든지 저를 음해하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알지만 아무 근거 없이 대한민국 법무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허황되게 지어내기까지 한 데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저를 공격하기 위한 의도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근거가 있어야지 이건 사실상 완전 조작이다. 이걸 가지고 많은 사람들은 제게 그런 일이 있었던 것처럼 믿게 만들어 버틸 것 아닙니까? 그런 걸 노리시는 것 같은데 그건 범죄 행위다. 명백히 책임지셔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저를 스토킹한 더 탐사라는 곳과 야합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도 더 탐사가 저한테 그 내용을 물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스토킹의 배후가 김의겸 의원이십니까? 김 의원은 지금 이 방송과 함께 공동 모의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면책 특권 범위도 아닙니다. 책임지셔야 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어 의원님,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 모든 걸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은 뭘 거시겠습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서 앞으로 어떤 직위, 공직을 하든 다 걸겠습니다. 의원님 뭐 거시겠습니까? 저는 다 걸겠습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김의겸 의원은 어설프게 나섰다가 꽥소리도 못 지르고 마루 밑으로 쫓겨 들어가 숨어버린 늙은 수탉 신세처럼 돼버렸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하며 가짜 뉴스를 조작해 뒤집어 씌우려던 음모는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도 속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교묘하고 능수능란하지 않습니까? 만인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텔레비전 카메라들이 돌아가는데 본인과 앉아서 당신 언제 어디서 누구와 술을 먹었고 밴드에 맞춰 아무개 노래를 부른 일이 생각나죠? 내가 받은 제보에 따르면 청담동에 있는 고급스러운 바 무대에는 그랜드 피아노가 놓였고 첼로가 연주되고 있었습니다. 당신 옆에는 엷은 보랏빛 원피스를 입고 귀엽게 생긴 긴 머리 아가씨가 시중을 들고 하는 식으로 질문을 던진다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이 들까요? 진지하게 국정을 심의하는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라는 A씨가 그런 식으로 B씨를 몰아간다면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 가운데 몇 %나 B의 말을 믿겠습니까? 당사자 B가 그런 일 없다, 거짓말이다 하고 아무리 화를 내고 펄펄 뛰더라도 A의 공작에 놀아나는 숫자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속임수와 공작에 넘어가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눈 뜨고도 당하는 일들 천지입니다. 이번 김의겸의 수법은 그런 식의 끔찍스러운 특수 공작의 냄새가 풀풀 풍기지 않습니까? 워낙 센스 빠르고 순발력 있는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했기 때문에 김의겸이 오히려 되슬려 잡혀서 자기의 얄팍한 바닥만 드러나고 나쁜 놈, 상종 못할 인간, 쥐새끼 같은 놈, 인간 쓰레기 그런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보통 사람 같았으면 상대방에게 덮어씌우기는커녕 화가 나고 흥분해서 펄펄 뛰기만 했지 대응을 못하는 바람에 열이면 열이 다 김의겸이 의도했던 대로 몽땅 덮어쓰고 꼬리표가 붙어서 악랄한 저들의 선동거리가 되고 말았을 겁니다.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좌파 운동권이 정치를 주도하면서부터는 터무니없는 낭설, 상호불신, 모략중상, 악선전의 단계를 지나서 아예 가짜 뉴스를 제작 생산한 뒤에 국민 분열과 민심 교란, 사회 혼란을 위해 본격적인 공작 활동까지 벌이고 있는 자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전문 공작 기획단을 만들어 기획, 구성, 제작 전문가들이 시나리오도 쓰고 연출, 홍보, 전파시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식 패턴이 김의겸과 더 탐사의 협업식으로 존재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민심이 불신과 불평, 불만으로 차오르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정치꾼들과 그들과 야합해 이속을 챙기는 분위기가 팽배해진다는 것은 우리가 바른 길에서 벗어나 망조가 들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뜻에서 한동훈의 건전하고 믿음직스러운 국가관, 시국관, 인간 됨됨이에 막혀 김의겸이 본전도 못 찾았다는 소식은 참 통쾌합니다. 좌파 운동권 세력의 국가사회 파괴 공작이 어느 정도에 이르렀는가를 소름 끼치게 일깨워준 일이라는 느낌이 듭니다. 이 기회에 한동훈 술자리 의혹 조작 뒤에 가려져 있는 음모 여부까지 샅샅이 캐봐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